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진 바로 그 순간 거실 소파에 나와 그가 단둘이 남았을 때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형수님 사실은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10년 동안 우리 집을 드나들던 남편의 후배.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형수가 아닌 한 여자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금지된 욕망과 배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갈망에 관한 고백입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 민석이와 나는 이제 부부라기보다는 남남에 가까웠다. 41살의 남편은 아침이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39살의 나는 묵묵히 그의 식사를 준비했다. 잘 다녀와. 응. 그게 우리의 아침 인사였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퇴근한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나는 거실 한쪽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잠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품에 안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1년? 2년? 손을 잡아본 것도 오래됐다. 키스는 더더욱 오래전 일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몸매는 예전 같지 않았다. 39살.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남편의 눈에는 이미 여자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말했다. 오늘 준혁이 온대. 저녁 같이 먹자고. 준혁이? 응. 내 대학 후배. 얼마만이야? 한 달 만인가. 준혁. 남편보다 3살 어린 38살. 대학 때부터 남편을 형처럼 따르던 후배였다. 키 큰 체격에 무뚝뚝한 인상. 하지만 나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혁아. 들어와. 나는 밝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다. 남편과 준혁은 회사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형수님, 앉아서 같이 드세요. 괜찮아. 나는 서서 먹는 게 편해. 하지만 준혁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묘한 시선을 보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3번, 4번. 그의 눈이 내 뒷모습을 따라올 때마다 등이 화끈거렸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다. 소주 한잔 하자. 오랜만에 후배랑. 좋습니다, 형. 소주병이 하나씩 비워졌다. 남편은 금세 취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어눌해졌다. 야, 준혁아, 내가 말이야. 남편은 취중 진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준혁은 웃으며 받아줬다. 네, 형.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나를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9시가 넘어가자 남편은 완전히 취했다. 형, 많이 취하셨네요. 괜찮아. 더 마시자. 형수님, 제가 형 안방으로 모실게요. 고마워, 준혁아. 우리는 함께 남편을 부축했다. 안방으로 옮겼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남편은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푹 주무시네요. 준혁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술버릇은 좋은데 금방 자. 나도 웃었다. 하지만 왠지 입이 바짝 말랐다. 우리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텅 빈 거실. 우리 둘뿐이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응? 할 말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혁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후배의 공손함이 없었다. 한 남자의 뜨거운 시선이 나를 꿰뚫고 있었다. 뭔데? 나는 애써 웃으며 물었다. 사실은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어? 형수님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10년 동안 참았어요. 처음 형수님을 봤을 때부터, 형님이 결혼한다고 소개시켜줬을 때부터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형님 아내니까.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이니까. 그렇게 참았어요. 10년 동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형수님이 웃을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준혁아, 알아요. 제가 미친 짓 하는 거, 형을 배신하는 거. 하지만 형수님한테 말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미칠 것 같아서 나는 일어섰다. 가봐. 오늘은 술 마셔서 그래. 아니에요. 술 때문이 아니에요. 맨정신이에요. 형수님. 준혁도 일어섰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다. 형수님. 준혁아, 제발. 10년 동안 꿈꿨어요. 형수님을 안아보는 걸. 그가 한 발 다가왔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우리, 이러면 안 돼. 형수님도 외로워 보여요. 형수님을 제대로 안 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사실이었으니까. 제가 다 봤어요. 형수님이 형님을 볼 때 눈빛. 슬퍼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형님은 형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준혁의 손이 벽에 닿았다. 그의 팔이 내 옆을 막았다. 도망칠 수 없었다. 형수님, 준혁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나는 거절해야 했다. 밀쳐내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준혁이 천천히 나를 끌어안았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듯.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온기였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형수님, 떨고 계세요.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다. 남편도, 죄책감도, 현실도. 형수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혁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키스해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허락의 의미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입술. 부드럽고 달콤했다. 나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키스가 깊어졌다. 그의 혀가 내 입 안으로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신음이 흘러나왔다.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났다. 남편의 신음소리. 우리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떼었다. 민석이가, 괜찮아요. 자다가 뒤척이는 소리예요.
준혁이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안방에 남편이 자고 있었다. 바로 옆방에. 가봐. 오늘은 여기까지. 형수님, 제발, 더 이상은. 준혁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응? 저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은 쓸쓸히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준혁뿐이었다. 그의 품, 그의 키스, 그의 뜨거운 눈빛, 모든 게 생생했다. 미쳤나 봐. 나는 베개를 머리에 눌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입술에는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어제 준혁이랑 재밌었다. 오랜만에 술 마시니까 좋더라. 그래. 머리 아파 죽겠네. 다음에 또 불러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철렁했다. 준혁을 다시 보면 어떡하지?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 답장했다. 응, 너도 괜찮아? 형수님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혁아,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커피라도. 안 돼. 형수님도 저 생각하고 있죠? 나는 답장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밤마다 그를 떠올렸으니까. 다음 날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준혁이 들어왔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 그의 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다. 형수님,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형수님, 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지난번에 너무 갑작스럽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나도 싫지 않았어. 그 순간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혁아, 이러면 안 돼. 우리, 알아요. 형은 제 은인이고 형수님은 그분의 아내니까. 그래.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형수님을 보면 준혁의 손이 테이블 위 내 손에 닿았다. 뜨거웠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형은 형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제가 형 집에 갈 때마다 느껴요.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가슴이 아팠다. 형수님은 아직도 아름다워요. 빛나요. 근데 형은 그걸 못 봐요. 그만해.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저는 형수님의 모든 걸 봐요.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도, 요리할 때 집중하는 모습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동안 남편에게서 듣지 못한 말이었다. 준혁아, 형수님, 저랑 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해지면 안 될까요?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우리 어디까지 갈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형수님이 필요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늘 내 차 있어. 내가 먼저 말했다. 어디 가실 건데요? 모텔. 그 한마디에 준혁의 숨이 거칠어졌다.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우리는 외곽의 한적한 모텔로 향했다. 체크인을 했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키스는 지난번보다 더 격렬했다. 그의 손이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다. 형수님,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 수진 씨, 아니, 수진아, 수진아. 그 호칭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형수가 아니었다. 그냥 한 여자였다. 옷이 벗겨졌다. 그의 손길이 내 피부를 타고 흘렀다. 목덜미를 지나 어깨로, 쇄골을 따라 아래로. 아, 신음이 터져 나왔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깨어났다. 남편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를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천천히, 섬세하게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며 침대로 향했다. 그가 나를 안아 올렸다. 부드럽게 눕혔다. 그리고 내 위로 올라왔다. 수진아, 응.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의 손길이 내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곳들을. 여기 좋아? 응. 여기는? 아, 거기. 나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준혁은 내 반응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움직였다. 그의 입술이 내 몸을 타고 내려왔다. 목을 지나 가슴으로, 배꼽을 지나 더 아래로. 아, 준혁아. 정신이 아득해졌다. 남편과는 다른 감각이었다. 더 뜨겁고 더 격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뜨거운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비명을 참았다. 베개를 물었다. 남편보다 더 컸고 더 뜨겁고 더 단단했다. 괜찮아? 응. 천천히.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등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그의 피부를 긁었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아니,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남편은 늘 빨리 끝냈다.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내가 느낄 때까지 기다려줬다. 천천히 깊게 나를 채워갔다. 내 몸은 저절로 반응했다. 허리가 들썩이고 다리가 그를 감쌌다. 수진아, 준혁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형수와 후배가 아니었다. 그냥 남자와 여자였다.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방 안은 우리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창밖의 빗소리와 섞였다. 그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다. 나도 따라갔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쾌감. 아, 거기야. 여기, 응. 아, 정점이 다가왔다. 온몸이 떨렸다. 준혁아, 나, 곧, 나도, 같이, 우리는 동시에 정점에 도달했다. 아, 수진아. 그가 내 안 깊은 곳에서 터졌다. 뜨거운 것이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나도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절정이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다. 숨이 가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준혁이 나를 끌어안았다. 수진아, 응? 사랑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준혁아, 진심이야. 10년 동안 사랑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 그 무거운 단어.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일어나야 해. 벌써?
민석이가 7시에 퇴근해. 알았어. 우리는 샤워를 했다. 함께 좁은 샤워실에서 서로의 몸을 닦아줬다.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다.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들키겠어. 준혁이 내 머리를 정리해줬다. 이제 괜찮아. 고마워. 수진아. 응?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응. 모텔을 나섰다. 비는 그쳤다. 주차장에서 준혁이 나를 한 번 더 안았다. 조심히 들어가. 너도. 우리는 헤어졌다. 각자의 차로, 각자의 삶으로.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백미러로 내 얼굴을 봤다. 불륜녀의 얼굴이었다. 남편을 배신했다. 그의 후배와 최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은 아직도 준혁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채워줬던 그곳이 아직도 뜨거웠다. 집에 도착했다. 주차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으니까.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샤워를 했다. 다시 한번 차가운 물로 준혁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의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다. 평범한 저녁 메뉴. 7시에 남편이 퇴근했다. 다녀왔어. 응. 저녁했어.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나는 평범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와 뒤엉켰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미안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했다.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다. 오늘 뭐 했어? 응.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남편은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것도, 그 남자가 바로 자기 후배라는 것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혼? 당연하겠지. 하지만 왠지 남편은 알아채지 못할 것 같았다.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날 밤 남편이 나를 안으려 했다. 한 달 만이었다. 수진아. 응? 오늘 알까? 나는 놀랐다. 오후에 준혁과 있었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응. 남편의 손길이 내 몸을 더듬었다.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금세 끝났다. 5분도 안 걸렸다. 그리고 돌아 누워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오후의 준혁과는 너무 달랐다. 준혁은 1시간 넘게 나를 어루만졌다. 내가 느낄 때까지 기다려줬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만 끝내고 잠들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을. 다음 날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 생각만 해. 또 보고 싶어. 나는 답장했다. 나도. 언제 볼 수 있어? 이번 주 금요일. 민석이 출장 간대. 그럼 우리 집에 올래? 나는 손이 떨렸다. 준혁의 집. 더 위험했다. 하지만 끌렸다. 응. 금요일이 왔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났다. 일요일 밤에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떠나고 나는 옷을 골랐다. 검은 원피스. 속옷도 새로 샀다.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화장을 했다. 향수를 뿌렸다. 거울을 봤다. 39살 유부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10년 전의 29처럼 빛났다. 오후 6시 준혁의 오피스텔 앞에 섰다. 고급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올라와. 1502호.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복도를 걸었다. 1502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요리하고 있었어. 내가 요리를? 수진이 위에서. 가슴이 뛰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거실 한쪽에 식탁이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와인도 준비돼 있었다. 와,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예뻐. 수진이가 더 예쁜데.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와인, 마치 연인처럼. 맛있어. 다행이다. 수진이 입맛에 맞아서. 준혁아, 요리 잘하네.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 결혼 안 해? 못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남의 아내라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아니야. 수진이 잘못 없어. 내가 먼저 좋아한 거니까. 식사가 끝나고 소파에 앉았다. 와인을 마셨다. 취기가 올랐다. 준혁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진아. 응? 오늘 밤. 여기 있을 거지? 응. 형은? 일요일 밤에 와. 그럼 이틀. 응. 이틀. 준혁이 나를 끌어안았다. 키스했다. 와인 맛이 났다.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속옷이 드러났다. 수진아, 이거 널 위해 샀어. 준혁의 눈빛이 더 뜨거워졌다. 미치겠어. 그가 나를 안아 올렸다. 침실로 향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다. 나를 눕혔다. 천천히 속옷을 벗겼다. 그리고 내 몸 구석구석을 입으로 더듬었다. 아, 준혁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의 입술이 내 몸을 타고 내려왔다. 멈추지 않았다. 가장 깊은 곳까지. 아,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 없었다. 하지만 준혁은 오랫동안 나를 애무했다. 내가 2번이나 절정에 이를 때까지. 준혁아, 이제. 응? 너도. 준혁이 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채웠다. 여전히 컸다. 여전히 뜨거웠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깊게, 천천히. 나는 그의 등을 긁었다. 더 빨리. 이렇게? 응. 아. 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우리는 밤새 서로를 탐했다. 1번, 2번, 3번. 새벽이 올 때까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준혁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눈을 떴다. 준혁도 깨어 있었다. 잘 잤어? 응. 배고프지? 아침 만들어줄게. 아니야. 조금 더 이렇게. 우리는 침대에서 한참을 더 뒹굴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다. 아침의 사랑은 어젯밤과 달랐다. 더 느리고 더 부드러웠다.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수진아, 사랑해. 응. 나는 대답을 못했다. 사랑.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한강 공원이었다. 손을 잡고 걸었다.
누가 볼까봐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진아,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형한테 들키면 끝이겠지. 모든 게 무섭지 않아? 무서워. 하지만 너를 안 보는 게 더 무서워. 저녁이 됐다. 다시 준혁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이틀 동안 우리는 끝없이 서로를 탐했다.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일요일 오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벌써 가야 해? 응. 민석이 밤에 와. 준혁이 나를 꼭 안았다. 다음엔 언제 봐? 모르겠어. 민석이 일정 봐야 해. 기다릴게. 우리는 현관에서 긴 키스를 나눴다. 조심히 가. 응.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했다. 빨래를 했다. 집안을 정리했다. 흔적을 지웠다. 밤 9시 남편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서 와. 피곤하지? 응. 출장 힘들더라. 밥 먹을래? 아니, 먹고 왔어. 남편은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준혁뿐이었다. 이틀 동안의 기억, 그의 품, 그의 손길, 그의 뜨거운 것이 나를 채우던 감각. 모든 게 생생했다. 그 후로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다.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야근하는 날, 회식하는 날, 틈만 나면 만났다. 모텔에서, 준혁의 집에서, 한 번은 준혁의 차 안에서도, 여기서, 응, 너무 보고 싶었어. 주차장 구석진 곳, 뒷좌석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좁았지만 그게 더 자극적이었다. 조용히 해. 들려. 못 참아. 창문이 김서렸다. 차가 흔들렸다. 우리는 위험을 즐겼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준혁이 와. 저녁 같이 하자고. 심장이 철렁했다. 준혁이가? 응. 오랜만이잖아. 그래. 준혁과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토요일이 왔다. 저녁 준비를 하며 손이 떨렸다. 칼에 손을 베일 뻔했다. 조심해. 남편이 말했다. 응.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혁아. 남편이 반갑게 맞았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뜨거웠다. 하지만 표정은 평범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응. 어서 들어와.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남편과 준혁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음식을 날랐다.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준혁 옆을 지날 때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살짝 남편이 볼 수 없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형수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고마워. 형은 복 받으셨어요. 이런 분을 아내로 두시고 남편이 웃었다. 그렇지. 내가 복 받았지.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남편은 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소주가 나왔다. 남편과 준혁이 마셨다. 나도 한잔했다. 형수님도 드세요. 응.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다.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 우리만 남았다. 짧은 순간. 보고 싶었어? 준혁이 속삭였다. 나도. 다음 주 수요일. 낮에 시간 돼? 응. 내 집으로 와. 알았어. 남편이 돌아왔다. 우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10시가 넘어가자 남편이 취했다. 준혁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아니에요, 형.
집에 가야죠. 안 돼. 취했잖아. 여기서 자. 하지만 안방 말고 작은 방 있어. 거기서 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준혁이 우리 집에서 잔다고? 형수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준혁이 한 집에 있다니. 그럼 신세 지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남편을 안방으로 모셨다. 침대에 눕혔다.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거실로 나왔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방 보여줄게. 네. 복도 끝 작은 방. 문을 열었다. 싱글 침대가 있었다. 여기서 자면 돼.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주봤다. 말없이. 수진아. 쉿. 민석이 깰 수도 있어. 알아.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준혁이 나를 끌어안았다. 안 돼. 민석이가 바로 옆방에. 알아. 근데 못 참겠어. 그가 나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을 닫았다. 준혁아, 진짜 안 돼.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의 키스, 그의 손길. 조용히 해야 돼. 들리면 안 돼. 응. 우리는 침대에 쓰러졌다. 옷을 벗겼다. 서둘렀다. 언제 남편이 깰지 모르니까. 준혁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를 참으려고. 쉿. 소리 내지 마. 못 참아. 참아야 돼. 형이.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지만 그 위험이 더 자극적이었다. 남편이 자는 안방은 바로 옆이었다. 복도 하나만 건너면.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다. 그런데 그게 더 흥분됐다. 수진아, 나 곧, 나도. 우리는 서로의 입을 막으며 절정에 이르렀다. 소리를 삼키며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숨을 헐떡였다. 미쳤나 봐. 우리, 응, 미쳤어. 근데 너무 좋았어. 나도. 준혁이 나를 안았다. 가봐야 해. 민석이 깨면 큰일 나.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안 돼. 나는 몸을 일으켰다. 옷을 주워 입었다. 머리를 정리했다. 자, 수진아. 응? 사랑해. 나도.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갔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 옆에 누웠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방금 남편의 후배와 같은 집에서, 남편이 자는 옆방에서,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먼저 일어났다. 형님, 형수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벌써? 아침 먹고 가지.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그럼 조심히 가.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형수님, 감사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준혁이 떠나고 남편이 말했다. 준혁이 착하지? 응, 좋은 친구야. 나한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아팠다.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났다. 더 자주, 더 뜨겁게, 남편 몰래.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수진아, 응?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철렁했다. 그냥 운동 시작해서 그런가 봐. 운동? 응. 요가. 그래. 좋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들킬까 봐.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나는 준혁의 집에 가 있었다. 남편은 출장이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진아, 응?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거야? 모르겠어. 형한테 말할 생각은 없어? 미쳤어? 그럼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알아. 근데 어떡해. 우리, 준혁이 나를 끌어안았다. 이혼해. 뭐, 형이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 준혁아, 나 진심이야. 너랑 제대로 사귀고 싶어? 숨어서 만나는 거 아니라. 안 돼. 왜? 넌 민석이 후배야. 동생 같은 존재야. 내가 너랑 결혼하면 민석이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 그건, 그리고 나도 미안해. 민석이한테. 비록 사랑은 식었지만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준혁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알았어. 수진이 마음대로 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무리한 거야. 우리는 그날 밤 더 절실하게 서로를 안았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다음 주 화요일,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 수진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다.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뭐를? 다른 남자 있지? 세상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민서가. 누구야? 누구랑 만나? 아무도 안 만나. 거짓말. 내 휴대폰 봤어. 문자네요. 숨이 막혔다. 지난주 금요일. 내가 출장 갔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 집에. 거짓말. GPS 기록 확인했어. 강남이더라. 누구 집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 누구야? 미안해. 이혼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가 10년 함께 산 게 아깝지도 않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누구야? 누구랑 바람 폈어?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준혁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말 안 할 거야? 좋아. 알아서 알아낼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나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해놔. 민서가 제발 나한테 말하지 마. 역겹거든. 현관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게 끝났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혁아. 들켰어. 뭐? 민석이가. 다 알아. 어떻게? 휴대폰 봤나 봐. GPS도. 형이. 뭐래? 이혼하재.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형한테. 내가 말할게. 안 돼. 왜? 내가 말하면 더 최악이야. 민석이는 널 동생처럼 아꼈어. 그런 내가 자기 아내랑. 하지만, 제발,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게. 수진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전화를 끊었다.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변호사랑 얘기했어. 이혼 서류 다음 주 보낼게. 민서가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만날 거 없어. 서류에 사인만 해.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왔다. 손이 떨렸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끝나는구나. 펜을 들었다. 사인했다. 그리고 준혁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이혼? 응. 수진아,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집도 나가야 하고. 우리 집으로 와. 안 돼. 왜? 준혁아, 우리도. 이제 그만 보자. 뭐? 미안해. 더 이상은 안 돼. 수진아, 무슨 소리야. 이혼까지 했는데. 나 때문에 넌 민석이 잃었잖아. 내 형을, 친구를. 상관없어. 난 내가 좋으니까. 안 돼. 나 혼자서 살아볼게. 수진아, 고마웠어, 준혁아. 행복했어. 진짜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울었다. 한 달 후,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혼자였다. 외로웠다. 준혁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수진아, 제발 연락해. 보고 싶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나는 답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준혁까지 망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준혁이 집 앞에 나타났다. 수진아, 준혁아, 왜 연락 안 받아? 미안해. 나 없으면 못 살아. 정말이야. 준혁아, 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싫어. 난 내가 필요해. 안 돼. 준혁이 나를 끌어안았다. 수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울면서 그를 밀어냈다. 안 돼. 넌 민석이 동생이야. 나 때문에 형까지 잃었잖아. 상관없어. 나는 상관 있어. 나는 문을 닫았다. 준혁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수진아, 문 열어. 하지만 나는 열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다. 외로웠지만 견뎠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어느 날 카페에 남편이 왔다. 수진아, 민서가, 잘 지내? 응. 너는? 그냥 그래.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일하면서 살아. 너는? 나도 비슷해.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응? 그 사람, 누구였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어. 왜? 말하면 더 상처받을 거야.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미안해. 남편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일어섰다. 잘 살아. 수진아, 너도. 남편이 떠나고 나는 울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수진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답장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다음 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준혁을 기다렸다. 멀리서 그가 걸어왔다. 6개월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수진아, 앉아.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강물을 바라보며. 나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야. 거짓말. 얼굴 봐. 괜찮아. 수진이만 볼 수 있으면. 준혁아,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해? 난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 하지만 후회 안 해. 진짜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행복했어. 그럼 다시 시작하자. 안 돼. 왜? 넌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나 같은 유부녀 말고. 난 내가 좋은데. 준혁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예쁘게. 준혁은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다 말했다. 알았어. 수진이가 원한다면. 고마워. 하지만 수진아. 응? 너 행복해야 돼. 꼭.
응, 너도.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그리고 헤어졌다. 각자의 길로. 1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카페의 정직원이 됐다. 월급은 적었지만 만족했다.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가끔 준혁 생각이 났다. 그의 품, 그의 미소, 그의 뜨거운 손길.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커피를 만들어 건넸다. 여기 자주 오세요? 처음이에요. 근처에 이사 왔거든요. 그러세요.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카페에 왔다. 매번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저요? 네. 괜찮으시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새로운 시작이었다. 준혁과의 뜨거웠던 시간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계속됐다. 그날 밤 나는 준혁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준혁아, 잘 살아. 행복해. 나도 이제 괜찮아.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사람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천천히, 조금씩.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지된 사랑은 언제나 뜨겁지만 그 끝은 차갑습니다. 남편의 후배와 사랑에 빠진 수진. 그녀는 10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짧은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준혁과의 이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